안녕하세요. 차민성형외과 민성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제거, 전체 제거 또는 보형물 제거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셔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콧대가 높아서 콧대를 빼고 싶다, 아니면 코끝이 높아서 코끝이 빼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고민 중이에요, 결정해주세요 원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물감과 불편함들이 있을 때 실리콘 같은 것들은 많이 빼기를 원하시고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물질이고 어쨌든 나중에 염증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제 코끝을 같이 제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이제 결정의 포인트가 되는데, 만일 코끝을 많이 높였다, 그리고 콧대도 꽤 높인 것 같다 라고 한 경우에는 코끝을 유지한 상태에서 콧대만 빼게 되면 정말 코끝에만 마녀처럼 쭉 올라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코끝대를 같이 빼야 됩니다. 그러나 콧대도 별로 올리지 않았고 뭐 귀연골이나 비중격 조금 써서 코끝에 그냥 간단하게 조금 올렸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코끝에 두고 콧대만 제거를 해도 라인들이 보통 비교적 코끝대가 살짝 부각되면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끝에 뭐 인공연골이나 기증연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경우에는 내버려 둬도 모양이 괜찮아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몸에 시한폭탄을 하나 남겨놓는 이제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남겨두는 것을 권장드리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실리콘을 제거했을 때,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코끝에 단차가 남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얼마나 코끝을 많이 올렸느냐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실리콘 모양도 사실 단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 얇아지는 그런 형태의 실리콘들은 보통은 이제 빼고 나서도 이제 단차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실리콘을 썼다는 얘기는 결국 코끝을 별로 안 올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코끝으로 가는 실리콘이 미간에도 높았는데 코끝으로 가면서도 여전히 높았던, 그리고 갑자기 뚝 끊기면서 코끝이 나오는 이런 코들의 경우에는 실리콘만 뺐을 때는 코가 마치 안장코처럼 가다가 블루 코끝에만 나오게 되는 형태로 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수술을 하면서 비중격이 얼마나 파손이 됐는지, 그리고 안장코가 있는지 없는지 역시도 이제 단차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CT를 확인하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래 들어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무너진다, 주저앉는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 수술을 하면서 너무 과격해서 코 안에가 다 무너졌고 구축코였고 비중격이 다 박살나서 무너지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심플한 수술을 한 경우에는 뭐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옛날에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근래에 갑자기 나온 이유는 병원들의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환자를 수술로 이어가려는 그런 자구책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무너져서 큰일 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제 생각에 한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받고 코 안의 구조를 살피면서 수술하게 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서 보통은 다른데, 일반적으로 수술이 너무 완벽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숨쉬기 불편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코 안에 점막들이 예민해지거나 이물 반응 때문에 비염도 심해지고 점막도 두터워져서 숨쉬는 것 자체가 어렵고 콧물 줄줄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거를 해도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서서히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 자체가 완벽하지도 않아서 이제 기둥이 넘어졌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기둥이 부서져 있거나 공간 자체가 좁아져 있거나 이렇게 물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숨쉬기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물리적 공간이 넓어지고 숨쉬는 공기 통로가 확보가 되면서 숨쉬기가 훨씬 좋아지겠죠. 사실 모양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불편함 때문에 제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쉬는 게 불편하고 이럴 때는 제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CT나 아니면 비내시경 같은 거를 통해서 코 안의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걸치게 되는데, 그렇게 확인을 받고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상담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 케이스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보통 첫 수술이었고 수술을 할 때 뭐 매부리 절구를 많이 안 했고 이랬다면은 원래의 코와 굉장히 비슷하게 갑니다. 다만 코 안에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 실리콘 주변에 피막이나 흉살 같은 게 같이 붙게 되는데요. 실리콘을 제거할 때 이 흉살이나 피막 같은 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제거하면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낮아졌다기보다는 주변과의 단차가 크게 나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올라갔다 평평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낮아지지는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이제 수술을 너무 여러 번을 했거나 코에 무슨 절구를 너무 많이 했거나 또는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 있었던 지 진짜 오래되셨던 분들은 뼈나 이런 구조물들이 전부 다 무너졌고 부서졌고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실리콘은 또 코뼈에 오래 있게 되면은 실리콘이 코뼈를 누르면서 뼈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깊이 자체는 뭐 깊어야 뭐 1, 2mm 수준인데 어쨌든 엄밀하게 따지면 좀 낮아진 걸로 볼 수가 있기는 하겠죠. 다만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의 모습이 사실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인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수술 후에 좀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코 제거 수술을 하면서 말 그대로 불편한 이물감, 그래서 이제 다 빼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난 그런 건 아닌데 좀 부자연스러워서 조금 낮추고 싶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안전입니다. 콧대에 실리콘을 빼는데 코끝에 뭐 기증연골이나 인공연골을 남기는데 그거를 살짝 열어서 조금 낮추고 이런 것들은 잠깐 낮추느라고 연 사이에 염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급적 그냥 다 빼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고, 비중격으로 좀 높이를 높여놨거나 자가늑연골로 높여놨었는데 실리콘을 뺐을 때 코끝만 너무 부각되는 것 같아요 하면은 얼마든지 뭐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거는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수술들은 어떻게 보면 수술한 병원에서 AS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수술을 하면서 나중에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더 우선시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부 물질이 사용되지 않고 염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연골의 재배치나 아니면 이제 높이를 좀 다듬거나 코끝의 각도를 바꾸거나 하는 형태로 모양을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 제거 수술을 단순히 이거를 뭐 쌓아놓은 탑을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 수술을 할 때는 코 끝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원장님은 기증연골을 세우고 비중격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지지대를 세워서 코끝을 만들고 그거를 여러 번 묶어줘서 고정을 하고 콧대에는 실리콘을 넣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해체하는 수준으로 해줘야 모양적인 이상함이나 이제 부자연스럽거나 망가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할 때는 이제 개방을 해서 하나하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실을 풀르고 모양을 잡아주고 다시 이제 원복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코 안절개를 해서 코끝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고 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제거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레고를 조립했는데 그 레고를 이제 해체를 해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게 하나씩 해체하는 게 아니라 이만한 주머니 속에 덮어놓은 레고 성을 손만 집어넣어서 막 부서뜨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는 게 단순히 뺐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빼고 나서도 모양적으로 이상하지 않아야 되고 부서지지 않아야 되고 내 코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코 안절개만으로 비개방만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거는 할 수 있지만 잘 제거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으로 수술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코 제거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돈을 내고 예뻐지기 위해서 코 수술을 했는데 다시 돈을 내고 또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내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고, 제거를 하면서도 다시 또 코 수술을 알아보러 다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진들은, 그리고 저희 병원 모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코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해 드릴 테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같이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